자,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교과서 7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사회 집단에 대해서 배웠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사진은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첫 번째.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또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명 이상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또래 집단, 사회 집단이 되겠죠. 다음, 군대. 사회 집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2명 이상의 나는 이 부대의 군인이다.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계속 얼굴 부딪히면서 생활을 함께 해야 될 거예요. 학교, 사회 집단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는 모두 사회 집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회 조직인데, 자, 이 세 가지 모두 사회 집단이면서 사회 조직일까요? 자, 첫 번째 조직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맞습니다. 군대 왠지 조직일 것 같죠? 학교 사회 조직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 집단하고 사회 조직의 범위를 본다면 뭐가 더 클까요? 그렇죠. 사회 집단의 범위가 더 크겠죠. 그러면 어떨 때 사회 조직이 되고 어떨 때는 사회 조직이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구분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먼저 사회 조직은 성립 요건이 사회 집단 중에서, 자, 일단 사회 집단 중에서 첫 번째 목표와 경계가 뚜렷해야 됩니다. 자, 군대 목표가 뚜렷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경계 군인과 군인 아닌 뚜렷하죠. 자, 학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곳. 송년여자고등학교에 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경계가 뚜렷하죠. 근데 또래 집단 목표가 뭐 뚜렷하나요? 경계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아까 또래 집단에는 사회 조직이 될 수 없겠죠. 다음 두 번째,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해야 됩니다. 또래 집단에서는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이런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죠. 반면에 군대에서는 각 계급에 따라서 각 지위에 따라서 해야 될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는 보급하고 누구는 나라 지키고 누구는 탱크 몰고 뭐 등등등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학교도 학생의 지위와 역할, 교사의 지위와 역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다음 세 번째,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군대의 규범 절차, 학교는 학교의 규범과 절차. 근데 또래 집단은 그렇지 않죠. 맞죠? 그래서 사회 조직이 되려면 사회 집단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기능과 특징을 보면, 자, 일단 구성원을 구속한다라는 거. 사회 조직은 군대, 학교, 내 의지와 다르게 하나의 집단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를 구속하죠. 그리고 사회 조직은 형식적인 관계가 나타납니다. 또래 집단은 사회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가, 그건 친밀한 관계니까 형식적인 관계가 없죠. 반면에 사회 조직은 위에 있는 것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음, 자, 다음 사회 조직은 크게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공식적 조직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군대, 회사, 뭐 학교 이런 것들이 다 공식적인 조직이 될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 조직의 정의에서 있었던 지위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은 효율적, 일을 빠르고 그리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죠. 효율적인 과업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공식적 조직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 사회 조직 중에서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 조직과 대립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비공식적 조직은 조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크게 세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공식적 조직 내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친밀감을 바탕으로. 세 번째,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 조직을 우리는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송현여자고등학교라는 공식적 조직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71분이 있는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10분 정도. 자, 이 10분들이 송현 배드민턴 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송현여고는 공식적 조직이고 송현 배드민턴회는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공식적 조직 내에서, 즉 송현여고라는 공식적 조직 내에서 친밀감,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관심이 있어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만 만들었겠죠. 자발적으로 형성됐네.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비공식적 조직은 우리 지금 송현여고를 많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 회사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하면, 일단 회사에서는 신입 사원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간부급의 사원도 임원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만나게 된다면, 우리 앞에서 형식적이라고 했었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서로의 관심사도 모르고 대면대면한 관계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의 배드민턴을 좋아한다든지 등산을 좋아한다든지 하나의 공통적인 관심에 따라서 모인다면 그 사람들 간에 나이 차로 오는 그런 소외감이나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도 신입선생님과 나이 많은 선생님들, 평소에는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 보니까 얘기를 잘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라는 관심사에 따라서 모였으니까 운동을 하면서 이런 잡담도 하게 될 거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소외감과 긴장감이 완화되면 의사소통이 잘 될 거고, 그런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의 만족감, 사기 증진 이런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조금 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공식적 조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장점을 가져오겠죠. 근데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파벌, 우리 파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는 연고주의. 연고주의는 혈연, 피에 따라서 지연, 같은 지역 또는 같은 학교, 학연 출신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너 나랑 같은 학교 나왔네. 너 우리 조직에 들어. 너 나랑 같은 지역 출신이네. 그럼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다른 학교의 출신자를 배척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출신자를 배척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집단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거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공식적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을 잘만 활용한다면, 실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 비공식적 조직하고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그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회사, 우리 사회화가 목적이냐 주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했잖아요. 회사는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고, 근데 회사는 비공식 조직은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 구분하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자, 축구 동호회 한번 봅시다. 축구 동호회. 비공식 조직일까요? 아닐까요? 축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만 본다면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어요. 왜냐?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공식적 조직 내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자영업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만든 축구 동호회라면 그는 그냥 하나의 사회 집단이지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죠. 만약에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붙으면 되나요? 사내 또는 교내 뭐 이런 말이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공식적 조직 내에서 관심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모여야지만 우리는 비공식적 조직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적 조직, 비공식 조직 또는 우리 나중에 자발적 결사차하면서 배울 텐데 단순하게 그냥 존재하는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공식적 조직 내라는 이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